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읽다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5일 반니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루크 도멜이며 첨단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책에서는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 알고리즘의 도입 전과 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락, 검색, 법률, 영화, 음악 등 지금까지 인간이 독점하였던 부분에 있어 알고리즘의 적용이 불러오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보여줍니다. 여러 사회적 부분에 적용하는 사례 중에서 저는 일부 자기수령화의 사례 중 빅브라더 페이지 52페이지 그리고 3부 알고리즘은 전기법의 꿈을 꾸는가 에서 변호사는 다 없애버려 페이지 160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에 관하여 알고리즘이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작업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평가하기 쉽도록 수량화하는 것입니다. 그 수량화의 예로 교육에 적용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의 물가 형성에 있어 국가의 개입은 철저히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의 취지는 좋으나 경제나 교육에 있어서 첨단 알고리즘과의 만남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 교육에 있어 책에서는 기업 코스 스마트를 예로 듭니다. 이 회사는 교사가 교실에 없어도 학생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생이 전자교과서의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에 줄을 치는지 아니면 필기를 하는지 아예 공부를 안 했는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예로 검색 엔진의 대표적인 구글도 직원들이 복지라는 미명 아래 인강 분석팀이라는 전담팀이 있으며 사내의 문제를 가장 가성비 좋게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체계인 자본주의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본이 어딘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는 이윤의 잉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생활을 위하여 일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인건보다는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하여 직원들의 수치화는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채 회사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같은 존재, 빅브라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같은 예로서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이 세상의 끝을 확인한 후 어이없는 표정이 떠오르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증거 개시 부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송의 사건 심리 절차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자료를 쌍방이 취득하여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로펌에서 초급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간보다 3배나 빠르며 비용은 500배나 저렴해졌습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 마이닝, 전자 게시와 예측 코딩 같은 기계학습 절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과 삼성 소송에 있어서 삼성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기업들이 예전부터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백업분이라도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삼성처럼 모든 회사 메일이 2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다면 재판에 필요한 예전의 중요한 증거가 영원히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IT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직업 중 가장 전문화되었으며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우수한 지적 능력과 자격을 얻기 위한 많은 시간적 투자가 이제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거의 전멸되어 가는 것이 다가올 미래의 현실입니다. 아니, 지금 시작된 현실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인간은 컴퓨터를 발명하였으며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의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근간이 되듯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개발의 결과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것입니다. 4차 혁명이라는 화두 아래 IT 기술은 빛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래는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더 편리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과 연루된 기술의 발전과 속도만을 중요시할 뿐 기술의 발전에서 어떤 식으로 고립되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기술을 보유한 이들은 지금도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부와 기술 혜택의 불평등은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이유에서건 자연 도태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미래의 인류는 출생에 있어서의 조건이나 주변 환경이 그 이전의 도태나 불평 등의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기술 진보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천적 요인까지 추가되어 말 그대로 자연 도태도 되지 못하고 출생과 동시에 불량인간으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수 엘리트 계층이겠지만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을 존재시키는 건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 중간에 서 있으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서민들 각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라는 국가라는 패러다임, 즉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소수 정보 엘리트들이 존재해서 각 개인들,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존재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과 생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